이야기를 읽고 의견 나누기. 이 차시는 일단은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단원 중에서 이야기를 읽고 의견 나누기 차시입니다. 학습 목표는 이야기를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이며 교과서는 52쪽에서 6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차시는 그 실천 학습으로서 이야기를 읽고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차시의 성공적인 학습 마무리를 위해서 해야 할 꼭 3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끔씩 비 오는 날에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줄 그은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20자 정도의 명언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아라. 또 나는 누구가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등등 이렇게 20자 정도의 명언을 만들어 보게 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끔씩 비 오는 날과 관련하여 가끔씩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체질상 소양인 어린이들은 금방금방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태음인 경우와 소음인 어린이들은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소음인 어린이가 그 말을 했다면 그 단어는 반드시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양인 어린이는 금방금방 말합니다만은 태음인 어린이나 소음인 어린이들은 기다려주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지 활용입니다. 활동지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를 생각하며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그 그려진 모습을 상상하며 그때 하고 싶은 일을 써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아마도 태음인 어린이와 소음인 어린이가 아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때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 주십시오. 이 태음인 어린이와 소음인 어린이가 시간은 걸리지만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면은 그 기억한 것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소양인 어린이와 좀 다릅니다. 그 다음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지문, 가끔씩 비 오는 날은 사실 이가을 선생님이 1998년에 주식 창비에서 펴낸 가끔씩 비 오는 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책 읽기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의 내용을 추론하며 묵독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며 또 질문 만들며 읽기입니다. 질문 만들며 읽기. 두 번째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면을 나누어 친구들과 질문 주고받기 등을 합니다. 사실 모든 어린이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을 추론하며 묵독하기를 사실 가장 많이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소음인 어린이에게 가장 적합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음인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찬히 글의 내용을 추론하며 묵독하기를 권합니다. 그럼 태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추론하며 글 읽기도 좋지만 둘째 방법인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만들며 읽기가 효과적입니다.
학생이 소양인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인 역할을 정해 돌려가며 읽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독서할 때는 그 읽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음인이나 태음인 어린이 경우에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서 독서하게 하면 효과적입니다만은 소양인 학생은 밝고 넓은 공간에서 독서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서관 같은 것을 말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 한 권을 더욱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여민의 글, 허구의 그림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책인데요. 주니어 김영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에는 여러 작품이 있는데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네 개인데요. 네 개신데요. 첫 번째는 소망의 병, 두 번째 소나기, 세 번째 염소 가족, 네 번째 돌. 이 네 편의 시를 꼭 읽어보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소양인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소양인 학생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도 됩니다.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음인, 태음인 학생들에게는 일기장이나 독후감 쓰기 공책에 시의 장면으로 그림으로 나타내기, 이것은 소음인에게 좋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기를 해보게 하거나 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 써보기, 이것은 태음인 학생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